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정치 사회의 가장 핫한 현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3주 만에 심상정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2주 동안에 많은 시민들도 그랬습니다만은 정의당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시간들이었을 거고요. 또 의원님 마음속에도 지금 여러 슬픔이 가득 차 계신 느낌이 있는데 저희들 뭐 다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노회찬 의원님 떠나시는 길에 함께했던 뭐 7만 2천 조문객을 넘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진보의 미래 또 정의당의 앞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응원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시게 될지 인사랑 다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예. 우리 노회찬 대표님을 추모해 주셔서 아마 대표님 가시는 길이 덜 외롭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또 힘보태 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정의로운 정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한 우리 노 대표님의 삶을 늘 기억하고 또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정의롭고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서 정치개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고인의 뜻이 꼭 받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결식장에서 저도 먼발치에서 뵀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서럽게 우셔가지고 사실은 이 더위에 많은 분들이 진짜 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좋은 곳에 잘 계실 거라고 믿고요. 노 의원님이 생전에 지방선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따라잡는 게 이번 선거의 목표다. 정의당이 5번이기 때문에 5번이 날면 2번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비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크로스가 돼서 지지율 면에서는 지금 제1야당이 됐는데 이 지지율 상승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선 힘에 부친 일이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낡은 기득권 정치에 일관되게 맞서왔던 우리 정의당의 노력을 격려해 주시는 거라고 보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대로 정치는 안 된다 하는 정치개혁의 열망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정치가 이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높은 만큼 또 큰 책임이 따르니까 부담도 큽니다만은 우리 정의당에 부여된 사명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15% 정도의 지지율로 우리가 2등이 됐다 이렇게 만족하실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더 확장해서 정말로 이제 강고한 지지를 얻으신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되십니까? 확장성의 문제. 일단은 저희는 정치개혁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저희 당이 이제 생태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젊고 유능한 정치가들을 확충하는 그런 수권 정당을 위한 제2창당 플랜을 가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직도 맡으셨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정치개혁 과제를 통해서 수권전당의 명모를 지금 여러 정당들이 또 일신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이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 정치자금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제에 집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이제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열망이 이제 2020년 총선을 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거대 양당 체제를 지탱한 두 축이 하나는 선거제도고 하나는 정치자금입니다. 제도와 돈인데. 그러네요. 그중에서 이제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는 국민적
공감도 크고 예. 또 정치권에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해서 비례성을 높인다는 말씀은 지지율대로 의석이 나오는. 그러니까 정당의 네.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을 그렇죠. 구성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네, 네. 하는데 뭐 이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예.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노 대표님 가시면서 제기된 문제인데 더 이상 이제 이 정치자금 문제도 정상화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문제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정치자금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도 제시를 해서 예. 병행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에요. 예. 지금까지 뭐 정치자금 하면 이제 특수활동비로 많이 부각이 됐는데 네.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그 특수활동비 명목을 폐지하고 필요 경비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네. 사실은 격가지입니다. 정치자금은 이제 경상보조금하고 선거보조금인데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이 양당이 결국 세금에 의해서 육성돼 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죠. 아셔야 되고 네. 이 부분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이라서 아직 국민들에게도 그 내용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지되어 있지는 그 못한 배분 방식이 굉장히 불공평한데 그걸 잘 모르시죠. 예, 네. 그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문제지만 네. 뭐 배분 방식이 매우 이 독점적으로 그러게요. 거대 정당에게 네. 거기 우선적으로 간 다음에 배정돼 있기 나눠주는 때문에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로 이제 그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치 자금으로 예. 두 번 왜곡되는 예. 지금 선거 정치 구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하여튼 정치 자금 문제에 대한 개선도 좀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뵀었는데 네. 심 의원님께서 위원장 맡으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된 일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환영하고 앞으로 이제 이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이 개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은 기대를 하실 위치가 아니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될 네.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잘 될 것 같으세요. 뭐 제가 이번엔. 특위장을 맡고 있지만은 뭐 특위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네. 확실한 그 개혁 의지를 가져야 되고 예.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 이제 봄날은 같다는 현실 인식을 네. 분명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은 지금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게 좀 미적거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제 아무래도 뭐 네. 기득권 지금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예. 정당이니까 아무래도 뭐 개혁의 유인은 적겠죠. 아하. 네. 그래도 뭐 하여튼 그럼에도 모든 불구하고 정당들이, 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랜 당론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또 약속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확실한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이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 기무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발표했고요. 문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전격적으로 기무사를 해편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재편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기무사라는 조직은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네.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예.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입니까? 예. 그 방안은 말하자면 독사의 이빨을 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네. 한 독성을 한 30% 줄여보자. 네. 뭐 그런 좀 미온적인 방안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 노릇을 하게 되는 그 예. 이제 계기가 말하자면 통수보작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 기능을 저는 이제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수사 기능은 뭐 헌병이나 군 검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넘겨서 예. 순수 방첩 기능만 네. 빼서 지금 군 지휘 체계 내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권력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은 군을 감시하고 군을 줄 세우고 싶어 하고 네. 또 군은 또 권력에 줄대고 싶어 하고 네. 이게 이제 기무사를 연명해온 그 이제 배경인데 이제는 이제 그 군의 정치개혁의 역사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셔야 된다.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대통령께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더 이상 네. 이 군 통수권을 사유하지 않고 네.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지휘하겠다. 예.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과감하게 네. 정말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였다. 독성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대 후반기 국회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경제 이슈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지금 심 의원님도 상임위를 기재위로 정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국가 예산하고 거시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 또 혁신 성장 이거 이행을 위한 필수 법안은 전부 다 지금 기재위를 거쳐가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이제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 이슈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기세입니다. 그 심 의원님은 지난 그 30일 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포용적 성장과는 예. 배치되는 배치되는 포퓰리즘 감세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EITC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건 다 좋은데요. 네. 이제 5년 동안 세수 감소분이 12조 6천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은 쏙 없고, 빠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재정개혁위원회가 그 권고한 내용 중에는 네. 그 금융세제 개혁도 있고 보유세 강화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이제 다 빠졌거든요. 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이 정부의 재정 대책은 당시 그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만도 그저 가계부처럼 허술하다. 예.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인 세제 재정 대책에 대해서 네. 하여튼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네. 말씀드립니다. 네. 파퓰리즘적인 개정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그 고용 악화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조급해 가지고 경제 정책이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나고 어제 또 김동연 부총리가 또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한마디로 과거로 가는 선택이다. 네. 잘못된 선택이다. 네. 좀 그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정부가 대기업 총수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네. 다른 경제 비전이 없지 않나, 경제 네, 프로그램이 네. 없지 않나.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 그러시죠. 네. 결국은 이제 삼성에 손 벌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네. 우리 경제의 수건 과제인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 자초되는 것 아니냐.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아까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과감한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주화 조치를 하려면 네. 이번 최저임금 사태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그 재정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것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김동연 부총리의 혁신 성장이 알겠습니다. 네. 껍질을 벗겨 보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하고 예. 닮아가고 하여튼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